안녕하세요. 마이크. 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함께 모셔온 분이 있는데요. 네, 저의 주체입니다. 네, 오늘은 좀 이렇게 시험 기간인 만큼 여러분과 좀 이렇게 가볍게 토크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네, 오늘 축복 효정 나눔 및 축복 토크 콘서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절대성 공과를 했었죠. 네, 함께 절대성에 대한 이야기, 뭐 연애에 대한 이야기,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네, 오늘은 그래서 현실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해서 축복을 받게 되는지,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또 그때그때마다 남자와 여자의 생각은 각각 어땠는지, 이런 말씀을 오늘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저희 소개를 할게요. 저희는 2020 축복을 받은 2020 축복가정 김현태, 관다영입니다. 네, 축복을 받게 되면서 저희 인생이 많이 변했는데요. 처음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영상 짧게 1분 50초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우리 손잡을까요? 지난 날은 다 잊어버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말해주세요. 우리 동네에 가요. 편한 미소를 지어주세요. 노란 꽃잎처럼 내 맘에 사뿐히 내려앉도록 바람결에 스쳐갈까. 내 맘에 심어질까. 너에게 주고만 싶어요. 사랑을 말하고 싶어. 사랑해요 그대. 있는 모습 그대로. 너의 모든 눈물 닦아주고 싶어. 어서 와요 그대. 매일 기다려요. 나 웃을게요. 네, 저희 어릴 때 사진을 좀 같이 봤는데요. 네, 저희가 서로 다르게 30년을 살아왔는데 어릴 때 사진 보니까 비슷한 때를 다 거쳤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제 먼저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내용으로 얘기해 볼 거예요. 먼저 축복 효정 나눔. 네, 처음 만날 때부터 이제 축복식까지의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나중에 축복을 받게 되면 이런 절차로 또 이런 준비로 이렇게 하게 되는구나 하는 거를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축복 토크 콘서트인데요. 여러분들께 오늘 그 포스트잇을 나눠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축복 지금 듣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적어도 되고요. 그래서 이따가 함께 여러분이 적은 질문을 가지고 직접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질문은 익명이니까요. 여러분 자유롭게 정말 궁금한 것들을 이따가 적어주셔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축복 효정 나눔 먼저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만남부터 축복식까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부부 가정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저희들이 처음에 만났을 때 각자 서로 어땠는지 생각이 달랐겠죠. 그래서 각자의 스토리로 그 상황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려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축복의 계기예요. 처음에 축복을 받을 때 다영 스토리입니다.
네, 저는 그때 강남교회에서 이제 성화교육부장으로 공직을 하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늘 축복을 사실은 20살 초반에 엄청 받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봄이면 꽃도 피고 연애도 하고 싶었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저희 위에 2명의 언니가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를 보내고 가야 된다라는 부모님의 말에 계속 기다렸죠. 그러다가 정작 막 축복을 받아야 될 나이가 되었을 때 부모님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아 뭐지? 뭐 이러면서 보내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27살 때였어요. 여기 계시는 김석진 교구장님이 저희 목사님이었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한테 다영아 이번 2020 축복은 너를 보내야겠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서 아직 마음의 준비가 사실 이렇게 조금 좀 어른들이 이제 늘 물어보거든요. 몇 살이니? 아 그래 축복 받았어요? 그러면 좀 피하게 되거든요. 네 이러면서 도망가고 그랬다가 네 이제 다영아 너 이제는 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셔가지고 내가 아는 친한 가정에 아들이 있다. 무조건 만나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그때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나가라 이러고 하셔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나갔었던 저의 첫 만남이었거든요. 네 그때 네 프로필도 아직 잘 모르고 이름이랑 나이만 듣고 그때 나가게 됐습니다. 네, 그때가 소개시켜준 분이 저희 남편이었어요. 네, 그리고 안녕하세요. 저는 관현쌤의 주체 남편인 김현태고요. 그렇게 만나게 된 전데요. 몇몇 분들은 저를 환경 강의를 통해서 인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교사분들 중에서는 저랑 미국도 같이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근데 오늘 이렇게 축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됐는데요. 저는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축복받기 전에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았어요. 대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그다음에 서울시랑 환경부랑 같이 일을 하면서 정말 환경 정책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하루가 너무 바빴는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한테 표를 딱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너무 바쁘지만 그래도 이제 축복을 받을 때가 되지 않았니? 이번에 꼭 한번 이분을 꼭 만나봐라. 하늘이 맺어준 분일 수도 있지 않니?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셨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전에도 축복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이 들었었는데 매번 부모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다 이러시면서 거절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제가 너무 바쁜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프로필을 주시면서 하니까 근데 또 어머니께서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너가 축복을 받는 게 나의 소원이다. 그 말씀을 하시니까 이건 한번 꼭 나가봐야겠다. 그래서 부모님께는 저 이번에 나가서 3번 만나보고 아니면 안 나갈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나갔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래서 첫 만남. 네, 2019년 4월 21일 드디어 첫 만나는 날이 되었어요. 네. 네. 이제 가정부장님이 중간에서 이제 저희 연락을 맡아주셨습니다. 네, 그날 오후 5시에 잠실의 카페에서 네, 모입시다. 이 말만 듣고 이제 나가게 된 거죠. 네, 저의 다영 스토리였습니다. 네, 그날 저는 이제 그날도 일요일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하고 나면은 이제 조금 이제 배도 고프고 힘도 좀 이렇게 빠져요 오후에. 그래서 이런 상태로 나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는 이제 빨리 집에 가서 2시간 정도 빨리 자고 일어나서 저만의 이제 외적인 정성을 들였어요. 네, 화장을 한 2시간 한 적은 처음이었거든요. 네, 정말 공들여서 하고 그 새 원피스도 장만해 갔습니다. 그게 이 원피스거든요. 네, 그때 어디까지 했는데 고마워요. 네, 그래서 나름의 정성을 매너를 지키고 정성을 들이고 가자라는 마음을 정말 이렇게 하고 나갔습니다. 네, 너무 일찍 가도 그럴 것 같고 늦게 가도 그럴 것 같아서 10분 전부터 카페 앞에 있다가 딱 정각될 때 가정부장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네, 부장님 저 앞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오세요.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네, 그렇게 들어갔는데 네, 뒷모습을 처음에 봤어요. 네, 처음에 보고 이제 쿵쾅쿵쾅 떨린 것도 있지만 네, 떨린 것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사람이고 어떻게 이게 너무 어색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딱 제가 오자마자 이제 벌떡 일어나서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으시죠. 이렇게 에스코트도 해주시고 네, 그리고 복장이 이제 저도 나름 준비를 하고 왔잖아요. 근데 만약에 정말 대충 잠바 입고 나왔으면 좀 실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초록 니트에 이렇게 반세미 정장으로 이렇게 갖춰서 나오신 걸 보니까 이분 참 매너 있고 또 준비도 하신 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대화가 정말 어색할 것 같아서 나름 질문 한 10개 정도 준비해 갔어요. 그리고 자기소개도 멘트도 좀 준비해 갔어요. 안녕하세요. 전 유치원가정의 자녀 막내 간다영이고요. 저는 무슨 전공하고 있고 막 이런 걸 준비를 해 갔어요. 네, 대화가 어색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준비를 해 갔는데 이제 먼저 남편이 저에게 네, 뭐 차 한 잔 마실까요? 라든지, 네, 그럼 자기소개부터 해볼까요? 이렇게 리드하고 진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참 대화가 편안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첫 만남에 가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조금 확인을 해보고 싶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대화가 잘 통하는가였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보통 대화할 때, 친구들이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주로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기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사실 적당하게 말을 듣고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소통이 잘 되는가가 첫 번째 그거였습니다. 네, 그런데 제가 무슨 말을 하면 잘 들어주시고 또 그것에 대해서 또 잘 말해주시고 이렇게 대화가 잘 되는 분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주변 친구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괜찮다라는 마음이 들었고요. 또 두 번째는 이제 술과 담배 기본 신앙을 하신 분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공직을 하기 때문에 저희 가정부장님이 저한테 늘 이제 소개를 해줄 때 다영 씨 어떡하지? 담배와 술을 다 하는 분들이 많네. 다영 씨 소개시켜줄 분이 없네. 뭐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전 생각했어요. 그래 내 이상형 기준이 너무 높구나. 낮춰야겠다. 그래 술과 담배를 안 하시는 분은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안 하려고 노력하시는 분이라도 만나면 좋겠다 라는 기준을 가지고 혼자 막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물어보려고 했어요. 혹시 술과 담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런데 물어보기도 전에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건 술과 담배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70% 이분이다라는 걸 확정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나이가 그때 32살 정도 되셨고 사회생활도 하셨을 텐데 술과 담배 이 기본적인 거를 안 하고 계신다? 이런 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때 한 70% 확정을 했습니다. 네, 그 사람이 접니다.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했어요. 4월 21일 이제 갈 때 첫인상 이야기 그리고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에 굉장히 이렇게 보이는 되게 멋있는 머리를 하고 그다음에 정장, 니트 정장을 입어서 좀 깔끔한 모습, 단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나갔는데요. 제가 환경 전공이다 보니까 약간 이제 녹색 포인트를 줬어요. 그래서 녹색 그 니트와 녹색 넥타이까지 해서 나는 환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하고 나갔던 기억이 있고요. 그리고 처음에 뭐라고 얘기했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고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렇게 앉아서 열심히 일하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막 일을 하면 척, 멋있는 척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 뒤로 이제 누군가 오더니 딱 저를 불렀는데 제가 딱 봤을 때 정말 꿈에서 볼 것 같은 너무 예쁜 분이 계신 거예요. 와, 그때 진짜 심장이 막 쿵쾅쿵쾅 하는데 이게 멈추지 않아. 진짜 멈추지 않았어요. 진짜 그 준비했던 멘트부터 시작해서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와, 여러분들 이거 경험 안 해보면 몰라요. 이제 멈췄어요. 그 시간에 멈춰서 이제 다영 씨밖에 안 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이제 왜 그렇게 생각을 했냐 보니까 정말로 정성을 많이 들이셨더라고요. 그 정성에 그리고 너무 예쁘시고 이러니까 세상에 천사가 내려온 줄 알았어요. 미안해, 오늘 오글거리는 말 내가 좀 많이 할게요. 왜냐면은 축복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떨렸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1시간밖에 못 만났거든요. 그때 더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막 들어가지고 다음에도 우리 또 만납시다 이러면서 제가 끝나고 나서 다음 약속을 애프터 신청이라고 하죠. 다음에 여기서 만나고 우리 뭐 합시다라는 걸 했던 것 같고요. 그때부터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연애 경험이 있고 제 차례 친구들이나 이제 교회 친구들한테 다 물어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나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코치를 많이 받으러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첫 만남이 아주 인상 깊었어요. 네, 첫 만남에 저는 이제 1시간밖에 만날 수 있는 줄을 전에 듣지 못했어요, 가정부장님한테. 네, 그래서 이제 1시간 동안 짧은 만남을 하고 이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가정부장님이 전화가 왔어요. 네, 이제 한 3번 정도는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축복을 확정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래도 좀 더 만나볼지 아니면 그냥 3번 정도 만나고 그만 만날지를 정하면 될 것 같아요, 각자.
그래서 저에게 3번 만나고 알려주세요라는 미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3번을 이제 만나게 되었어요. 3번을 만나고 이제 3번째 만났을 때 조금 더 얘기를 한 번만 더 만나보자, 우리가 한 번만 더 만나보자 그때가 4번째 만남이었어요. 그때 4번째 만남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때가 이제 한참 5.17 대회, 2019년 5.17 대회를 하던 때예요. 네, 그때 이제 저는 성학생들이랑 또 바쁘게 또 삶을 보내고 있다가 5월 19일에 다시 그 똑같은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분을 굉장히 그때 아까 70% 확정했다 했죠. 네, 그 정도로 제 마음에도 들었지만 이분 자체가 괜찮은 분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 저는 더 만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나갔는데 혹시라도 아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좋게 이렇게 혹시 아닐 수도 있는 마음에 좋게 그런 서로를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사이가 되기 위해서 제가 케이크를 사갔어요. 왜냐면 5월 13일이 생일이었다고 하셨는데 또 사실 아직 축하할 사이는 아니잖아요. 무슨 사이도 아니니까. 그래서 지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케이크를 들고 이제 갔습니다. 축하를 해드리려고 갔는데 선물을 또 사오신 거예요. 그 차 세트를 마시는 차 세트를 사왔는데 저희 부모님까지 같이 마시라고 하는 그 선물을 주면서 네, 그렇게 해서 서로가 어떤지 더 만나고 싶은지를 얘기를 했을 때 좀 그러면 우리 좀 더 만나봅시다 라는 이야기를 확인을 했던 그날이었습니다. 네, 남편 어땠을까요? 네, 저는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사실. 어떻게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났는데 어떻게 그냥 한번 지나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진짜 계속 만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더 만날 수 있을지를 계속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에게 또 마음속에 의문이 좀 들었던 게 뭐였냐면요, 정말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에게 나는 맞는 사람일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앙적으로나 아니면 내가 이제 마음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이게 개인 완성을 한 상태에서 만나야 좋은 가정을 꾸릴 수 있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알아보자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한번 축복을 받으면 우리가 지상세계뿐만 아니라 천상세계에 가서도 영원히 함께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4번째 만남을 이어가기로 결정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영 씨에게 더 만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더 교류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사실 지금은 이제 저에 대해서 너무 예쁘다, 천사 같았다라는 말을 해주시지만 그때는 이 말씀을 안 해주셨어요. 못하죠. 네, 그래서 전혀 어떤 생각이실까? 전혀 감을 잡지 않고 정말 계속 신중하게 고민을 하셨어요. 이 짝이 맞을지, 정말 괜찮을지, 정말 마음은 좋지만 고민을 정말 많이 하셨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 좀 더 만나보자라는 마음을 가지고 교류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좀 여러 가지 활동도 하기도 했었는데요. 마술쇼도 한번 보러 가고 VR 체험도 좀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네, 저희가 서로 대화를 진짜 많이 했어요. 사실 뭐 영화를 보러 갈 수도 있지만 그 2시간보다 대화하는 시간이 더 좋아서 저희는 오히려 대화를 또 많이 했습니다. 근데 대화를 하면 할수록 저희가 너무 다른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네, 저는 문과, 완전한 이과, 네, 과학도이셨고요. 또 저는 산과 바다 하면 바다를 좋아하거든요. 네, 산. 네. 그리고 저는 연예인이나 가수나 이런 걸 관심이 많아요. 노래도 좋아하고, 근데 노래방을 안 좋아하시고 또 네, 노래방을 잘 안 가셨던, 그리고 연예인을 잘 모르셨던, 그러다 보니까 뭔가 얘기를 하면 할수록 공통점은 없네. 그런데 신기했던 거는 공통점이 없는데도 대화가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런 걸 보면서 이분이랑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공통점이 없더라도 만들어 갈 수 있겠구나, 대화가 이렇게 잘 되니까 하는 희망을 좀 가지면서 이게 교류의 시간을 저는 좀 보냈던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어떻게든 공통점 만들어 보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서로 살아온 30년이라는 세월이 있다 보니까 서로 다르잖아요. 처음부터 잘 맞으면 그게 사람입니까? 그래서 계속 공통점을 찾으려고 여러 번 교류를 계속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번 만나는 동안에 진짜 다양한 장소,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떻게든 공통점도 찾고 차이점도 찾지만 그리고 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거리들을 만들어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맛집도 많이 찾아다니고
되게 좋아하는 것들이 뭔지를 그럼 찾으면서 이렇게 데이트를 했었고요. 근데 저는 누군가 이렇게 데이트를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설렌 적이 없었어요. 사실 이제 맨날 공부만 하고 일만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에 틀에 박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누군가를 딱 만나니까 이 공부보다도 일보다도 이게 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의 이제 일하고 공부를 살짝 내려놓고 이 데이트에만 온종일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1일부터 7월 8일까지 78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교류를 수없이 많이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정말 내 사람인가? 하늘에서 나에게 주신 분이 그분이 맞으신가? 라는 것을 항상 고민하고 또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10번째 만나는 날에 이제 이야기인데요. 네, 저희가 그래도 데이트이지만 사실 아직 축복 확정이 아니기 때문에 뭐 너무 가까워질 수도 없고 또 그런 사이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덧 축복을 그래 진짜 확신을 하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네, 2019년 7월 8일 딱 10번째 만남이었는데 네, 저희 주체가 저에게 좀 중요한 할 말이 있다고 카페에 가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저도 긴장을 했어요. 그래서 화장실 가서 숨을 고르고 이제 나왔습니다. 나는 무슨 표정으로 뭐라고 무슨 말을 하실까? 또 무슨 말일지 모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좀 걱정하는 마음으로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화장실 갔다 와서 테이블에 앉으니까 울먹이고 계셨어요. 그래서 갑자기 죄송해요. 제가 뭐 잘못했나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울먹이면서 계속 이제 살아온 삶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왔고 내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고 살아왔는데 참 이 환경이라는 길이 사람들이 막 알아봐 주지도 않지만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되는 길이었고 나는 가야만 했던 길이었다. 그래서 환경에 대한 길을 막 힘들었던 길을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부모님의 축복 가정의 삶을 바라보니 사실 쉽지 않은 길이었더라. 뜻길을 가는 데 있어서 쉽지 않은 길이었더라. 이 축복이라는 건 쉽지 않은데 다영 씨, 저는 힘든 길은 저 혼자는 갈 수 있어요. 힘든 길은 저 혼자는 갈 수 있는데 그 힘든 길을 같이 가자고 할 때 계속 우시는 거예요. 말을 잊지 못하고. 그리고 또 이 똑같은 말 또 반복하셨어요. 이 힘든 길을 나 혼자는 갈 수 있거든요. 진짜 나 혼자는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같이 가자고 하는데 또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을 울먹이시다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지금 왜 우는지 지금 생각을 해봤더니 아버님이 23살이나 어린 참 어머님한테 이 길을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을 때 앞으로 뻔히 보이는 그 힘든 길을 막 같이 가자고 얘기할 때에 그 아버님 심정이 막 느껴진다면서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저도 그 말을 들으면서 어머님 생각이 났어요. 어머님도 이 길이 힘든 거라는 걸 알고 계셨을 텐데 한 번에 인류의 어머니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아버님 부르면 어머님이 네 하셨거든요. 그때 저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그래 어떤 힘든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가자라는 말을 생각이 들어서 네 라고 대답을 했고 그렇게 해서 한참 울었거든요. 네, 울다가 그렇게 그래서 저희는 축복을 받기로 그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실 제가 어떤 심정이었냐면요. 참 부모님께서 가시는 길이 쉽지 않은 길이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축복 가정으로 간다는 게 사회 가정하고 좀 다르다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사회 가정은 그냥 자기들만 행복하면 됐는데 이제 축복 가정이 되면은 나를 넘어서서 이제 가정과 사회와 국가 세계를 위해서 가정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거든요. 우리 축복 가정에게는. 그리고 뜻길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뜻길을 혼자 가는 거는 쉽다기보다는 덜 힘들다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고통을 혼자 짊어지는 거니까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듯이. 근데 가정으로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는 되게 말이 띄어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아버님께서 이렇게 혼자서 가지 않으시고 이제 참 어머님과 함께 이 길을 가셔 오셨는데 그때 이제 참 어머님께 처음에 같이 가자고 하실 때 그 심정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걸 다 알면서 말씀하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영 씨한테 정말 예쁘고 정말 좋으신 분한테 이 뜻길을 같이 가자고 얘기할 때 그 심정이
막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저는 말을 잊지 못하고 울먹거리면서 얘기했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다영 씨가 같이 갑시다. 네, 이렇게 했을 때 전 정말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이 제가 확신이 들었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 가정으로서 힘든 길을 가야 되는 걸 뻔히 아는데도 제가 그렇게 가자고 했는데 그거를 가겠다고 확신에 차서 얘기해 주시는 그 대답을 듣고 저는 그때 비로소 이제 축복을 결정짓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서로 장미꽃 한 송이를 서로 나누어서 가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축복을 위한 정성을 시작을 하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축복을 확정 짓고서도 이게 진짜 축복을 가는 건가 좀 고민이 많이 들면서 그래서 저희가 네, 김석진 교구장님을 찾아갔습니다. 네, 김석진 교구장님께 이제 주체로서 제가 먼저 이제 보고를 드렸어요. 교구장님께서 저희를 맺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김석진 교구장님 저희 축복받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니까 김석진 교구장님께서 그래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정성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정성을 쌓아야 됩니까 하니까 축복을 위해서는 축복받기 위해서는 몸과 마음이 이제 정결해져야 된다, 정화되어야 된다 하셔서 말씀 훈독을 먼저 시작하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뜻길 훈독을 저희가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40일 동안 훈독 정성을 드렸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이제 저희가 뜻길을 시작을 해서 8대 교제 구본을 훈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이시는 메시지 보시면은 시간이 될 때마다 딱 저녁에 한 몇 시냐 11시, 9시 정도 되면은 제가 다영 씨 이제 훈독할 시간이에요 하면은 다영 씨가 네 알겠습니다 해서 훈독을 30분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렇게 훈독을 30분 정도 진행하고 그러면 저희 또 통화합시다 해서 통화를 원래는 교구장께서 30분 정도 하라고 하셨는데 저희는 1시간 정도 통화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훈독 말씀에 대해서 내용을 나누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부분이나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나눴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훈독 정성을 이어가고 있어요. 그 처음 훈독 정성 40일 정성을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도 끊이지 않고 훈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 사실 훈독 정성 한다는 게 쉽지는 않았어요. 네, 물론 제가 공직자이지만 매일매일 훈독하는 건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보다도 공직자인 저보다도 더 저를 이끌어줬어요. 훈독해 하자고 먼저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네. 그래서 저희는 어려운 훈독 말씀 말고 네, 좀 두근두근한 설렘설렘한 훈독 말씀만 뽑아서 훈독했습니다. 그래서 참사랑, 참가정, 참부부 뭐 이런 부분만. 네, 그리고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 이런 내용만 훈독을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재미있었고 그렇게 훈독을 하다 보니까 아내는 그 훈독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 많더라고요. 아내는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남편은 아내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남자는 여자를 위해 태어났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요. 밤에 전화하면서 아니 여자는 남자를 위해 태어났다고도 말씀에 돼 있는데 그럼 제가 이제 현태 씨를 위해서 태어났다는 건가요? 그 진짜 93년 2월 8일 태어난 것도 현태 씨를 만나기 위해서라고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은 이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막 했어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제 고민하면서 이게 진짜 맞다면은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구나 이런 말씀을 또 훈독하게 됐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해야 되는 것 아내와 부부가 해야 되는 것 또 가정을 이루어서 해야 되는 말씀이 점점 저희가 쌓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없던 공통점이 훈독회를 통해 공통점이 생겼어요. 네, 그래서 공통점이 생기면서 더 할 말이 많아서 재밌었기 때문에 그 훈독을 40일 끝나고도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교구장이 네, 그리고 교구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나서 이제 남편과 함께 서울숲 데이트를 갔는데요. 이제 남편이 저희한테 이제 다영 씨, 네, 네, 교구장님께 우리 보고도 드렸고 축복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 손 잡아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되겠죠? 그래서 처음으로 네, 이제 손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걸 알려드린 이유는 또 저희들이 언제 또 이렇게 외적으로 가까워졌나 네, 이런 부분도 또 알려드리기 위해서 네, 손도 잡기 시작했어요. 엄청 손에 네, 땀도 났고 네, 그랬던 날이 또 생각이 나네요. 네. 네, 그렇게 이제 처음 손을 잡았는데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와, 땀이 정말 이렇게 한 바가지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했으면은 아마 땀이 이렇게 쭉 흘렀을 거예요. 처음으로 이렇게 아리따운 여성의 손을 잡아보니까 엄마 손밖에 못 잡아봤거든요. 진짜 엄청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교구장님께 허락을 받고 약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상견례하고 약혼을 준비했는데요. 처음으로 준비한 거는 이제 두근두근 약혼 반지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저희가 원래 축복 반지를 끼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 이제 서로가 우리가 약혼을 했다, 우리는 이제 인자가 있다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가 되자는 심정으로 약혼 반지를 그 원래는 그냥 사서 하는 부부들도 있지만 저희는 직접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이제 환경적으로 하다 보니까 나무를 좋아해가지고 나무로 약혼 반지를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떠냐 했더니 인터넷에 보니까 나무로 만드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직접 나무를 깎아서 이제 반지를 만들었는데요. 너무 예뻤고요. 이렇게 나무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다음으로 넘어가세요. 네, 약혼식을 하기 전에 그 부모님들끼리 서로 이제 인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상견례라고 하거든요. 상견례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양가 부모님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한정식 집에서 이제 서로 이제 부모님들끼리 인사를 나누는 거죠. 그래서 부모 매칭이기 때문에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서로가 서로의 가정을 이제 알고, 그리고 다행이었던 거는 저희 부모님들끼리 육천 가정이셨어요, 서로가.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육천 가정이셨고 다영 씨네 부모님도 육천 가정이셔가지고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그리고 너무 믿으셨어요. 왜냐면은 축복 가정들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가정 교육을 했는지를 서로가 알기 때문에 그 육천 가정의 자녀면은 믿습니다 해서 서로가 이제 축복을 전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걸 허락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약혼식을 진행하게 됐는데요. 약혼식은 보통 이제 교구장님을 모시고 목사님을 모시고 그 하에서 식구님들 앞에서 저희 이제 축복을 받겠습니다라고 인사를 드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축복 전에 꼭 해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식구님들 앞에서 저희는 이제 앞으로 축복 가정으로서 식구님들 앞에서 봉사도 하고 위하는 삶을 사는 그런 새내기 축복 가정이 되겠습니다라는 것을 약혼식을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약혼 바지도 서로 교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꽃도 같이 교환하면서 목사님께 이렇게 허락을 받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약혼식이 끝나고 저희들을 기도실로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고는 어머님이 먼저 같이 경배하자 해서 경배했습니다. 경배하고 나서 그다음에 어머니께서 저희들이 이제는 두 사람이 축복식에 가기 전까지 그리고 축복식 이후까지 하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해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그리고 둘은 이제 약혼식을 했으니 하늘에게 보고한 사이이다. 그래서 엄마가 네, 허락해 줄게 하면서 엄마가 먼저 저희 남편에게 안아주셨고, 네, 그리고 저를 안아주시고, 자 이제 둘이 마주봐, 이제 둘이 안으세요. 그래서 엄마가 같이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이렇게. 네, 이렇게. 네,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어머니께서 이런 스킨십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교육을 해주시면서 다음은 이렇게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허락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모님의 허락하에 또 저희가 포옹까지 네 이렇게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서로의 취미를 함께 하면서 네, 교류했던 시간이에요. 네, 약혼식 이후 또 포옹 얘기 나오니까 또 얘기해야겠죠. 여러분 앉는 거 되게 좋거든요. 심장이 터지는 거 이상이에요. 왜냐면은 심장과 심장이 맞닿잖아요. 와, 정말 하루 종일 안고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좋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축복을 받아보면은 이제 하루 종일 안고 있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서로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저희는 취미를 함께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취미를 어떻게든 함께 해야 되는데 저는 자연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영 씨를 제가 좋아하는 산이라든지 아니면 바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한강 시민공원 같은 데를 많이 데려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도 같이 타고 등산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었고요. 서로 이제 다음번 눌러주세요. 서로 이제 버킷리스트를 만들었어요. 뭐냐면 이제 그동안 저희가 살아오면서 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연인으로서 하지 못했던 거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하고 싶은 것들을 다 적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둘이서 같이 하고 싶은 것들을 커플 버킷리스트라고 해서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많은 일들을 같이 한번 해보자. 교류하는 시간 동안에 서로 알아가는 시간 동안에 해보자 해서 이렇게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적어서 함께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산과 들로 나가면서 저는 사실 제가 보지 못했던 걸 많이 알려주어서 좀 많이 신기했어요. 저는 작은 곤충과 새, 풀, 꽃 그냥 지나갔거든요. 네, 그런데 여기 귀뚜라미, 여기 메뚜기 이렇게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정말 나와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보지 못한 세계를 보여주시는구나, 그런 거를 참 많이 취미를 공유하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저는 노래를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노래방에 데려갔습니다. 노래방 같이 와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노래를 불렀는데 언젠가 한번 나의 주체가 생기면 불러주고 싶다 이런 노래를 준비해놓고 네 드디어 이제 한번 불러드리고 싶어서 이선희의 그중에 그대를 만나라는 노래를 불러드렸어요. 가사가 이제 그 가사에 보면은 네, 이게 가사인데 네,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사랑을 받고 이 부분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성화 선생님도 하고 공직자를 하면서 주는 사랑이 익숙했거든요. 사실 받는 사랑이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받는 사랑이 뭐라는 걸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또 갑자기 또 계속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시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누가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준 건 처음이다 하면서 이제 데이트가 끝나고 이제 지하철 가는 그 순간까지 계속 울고 계시는 거예요. 먼 산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참 이렇게 내가 노래를 이렇게 눈물로써 화답해 주시니 또 감사하다라는 생각도 네,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안 넘어가네. 넘겨주세요. 네, 다영 씨가 진짜 노래를 잘 불렀어요. 그때 노래 진짜 저는 노래를 잘 못 부르거든요. 음치예요. 제 노래 들으면 다들 여기서 귀 막고 나갈 거예요. 근데 다영 씨가 너무 잘 부르시는 거예요. 그때 그 노래를 듣고 저는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구나. 이거 진짜 오글거리는 말이 아니라 정말 천사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러면서 너무 감격을 받아서 울었던 기억이 있고요. 자, 오글거리는 건 여기까지 하고 자, 축복식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약혼식도 끝났잖아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축복식을 준비해야겠죠. 근데 축복식 준비는 정말 준비할 게 많아요.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축복식이 한창이잖아요. 한창인 시절에 우리가 성학생들도 그렇고 여기 계시는 축복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준비할 게 진짜 많은데요. 첫 번째로 제일 중요했던 거는 저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걸 정성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성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축복 헌금도 있고 말씀 정성, 금식 정성도 있지만 저희는 정말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해야겠다는 생각에 데이트를 할 때마다 훈독 정성을 꾸준히 했어요. 그래서 데이트 시작을 훈독으로 시작해서 데이트 끝을 훈독으로 할 정도로 평화경과 어머님의 그 자서전, 참아버님의 자서전을 계속 들고 다니면서 훈독 정성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저희가 이제 말씀으로 하나 되는 축복 과정을 이루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훈독 정성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원리 세미나를 같이 들었어요. 평화 원리 세미나 2박 3일 동안 해야 되는 거를 저희가 2번을 듣는 게 축복 후보자로서는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리 세미나를 함께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2박 3일짜리를 2번 들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했던 거는 축복 후보자 교육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되면은 꼭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수료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에게나 축복을 해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시험도 치러요. 심지어 시험도 해요. 막 어떤 게 원리 강의를 잘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를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원리 수업을 잘 들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원리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지 가정 맹세도 막 쓰게 해요. 그런 식으로 해서 축복 후보자 교육까지 정말 잘 받았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가장 중요하면서도 우리가 평생 동안 잃지 말아야 될 축복 반지를 제작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저희가 축복 반지를 만들었잖아요. 이건 이제 그전까지 약혼 반지를 끼다가 축복 받으면은 축복식 때 저희가 낄 수 있는 반지가 바로 축복 반지입니다. 근데 이거는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청을 해야 돼요. 미리 축복 받기 전에 신청을 해서 맞춤 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맞춤 제작을 하고 저희가 이렇게 미리미리 축복 전에 해야 될 것들을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당일 축복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뭐 과정을 좀 많이 생략을 했는데요. 축복식 당일이 되었어요. 저희는 2020 축복을 받았고 그때가 이제 참 아버님 탄생 100주년, 참부모님 성원 60주년이어서 굉장히 크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축복을 받는 쌍도 6,000쌍이 되었었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축복식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네, 또 여러 가지 일정이 있었는데 저희가 왈츠 팀 공연을 모집한다고 해서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공연을 또 했어요. 그래서 한 3일 연습하고 이제 왈츠 공연을 또 하기도 했는데 저희에게도 굉장히 좋은 추억으로 남아서 여러분들도 혹시 이런 신청 기회가 있다면은 꼭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는 성주식을 해요. 네, 우리는 이세고 혈통이 깨끗하지만 그래도 축복식 전에 성주를 마심으로써 모두가 동등하게 순결한 마음으로 몸으로 그런 신랑 신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함께 다 같이 성주식도 진행을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축복식 때 이제 여러 가지 부스에 사진 포토할 수 있는 곳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곳을 다니면서 사진을 찍었고, 또 축복식의 묘미, 네, 우리 두 쌍만 우리만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쌍이 받기 때문에 네, 아는 지인들과 같이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고 또 지인들과 만나서 사진 찍고, 네, 이런 게 또 우리 축복식 축복 가정의 또 하나의 묘미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또 부모님과도 함께 이렇게 또 사진을 또 찍었고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축복식 이후인데요. 축복식 이후에도 저희는 이제 서로 다른 두 사람이 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 중에서 이제 4가지만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축복식 이후에는 또 그게 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축복식 이후가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축복 가정이 되었잖아요. 그럼 축복 가정은 그냥 그래서 와 우리는 축복 받았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가 아니라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축복 가정으로서 우리가 뜻길을 가야 되고요. 우리 섭리에 맞춰서 가야 되는데요. 그거를 바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고요. 축복식 다음에 가정 출발을 하기 전에 40일 성별 기간을 가져요. 그 40일 동안 서로가 좀 이렇게 마음을 다시 다잡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잘 할 수 있게끔 40일 정상 가이드북을 나눠줍니다. 그래서 그 가이드북 내용에 저희가 맞춰서 매일매일 훈독도 하고 매일매일 감사 일지와 사랑 일지를 적으면서 서로의 마음을 더 쌓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가 그 40일 훈독했던 것을 또 이어서 계속 훈독 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작년 4월 10일에 피로연을 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사회 친지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이제 부부가 되었음을 이제 선포하고 또 언약을 하는 그런 날인데요. 네, 이때가 사실 그냥 어떤 한 결혼식의 행사로 할 수 있는데 저희는 이때 처음으로 둘의 힘으로만 협력해서 나아간 그런 행사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우리 두 부부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성취감이 높은 날은 이날이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그 작은 문구부터 뭐 여러 꽃장식 뭐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을 다 하나하나 직접 같이 결정해 나간 결정의 모든 집합체가 그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날이 피로연이 작년에 있었습니다. 네, 그때 영상을 하나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짧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결혼식을 피로연이라고 하죠. 우리에게는 피로연이라고 하는데요. 마쳤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를 해냈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었고요. 이날을 잊지 못합니다. 네, 그냥 단 하나의 행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게 굉장히 식순을 보니까 예로부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전통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신부랑 신랑이 먼저 친정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그 버진로드 길을 이제 넘어서서 넘어갈 때 내가 이제 우리 부모님과 이제 인사를 하고 내가 이제 우리 시부모님 가정으로 가는구나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런 식순 하나하나에도 참 내가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함께 할 수 있었던 그런 행사라고 또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그 피로연도 끝나고 나서부터는 저희가 부부 교육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그 가정 출발 교육이라는 것을 진행하고요. 사회에서도 이제 예비 부부, 신혼부부 교육을 진행을 해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다 신청해가지고 우리가 아직 이제 꼬꼬마 부부이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에 하나하나 다 신청해서 들었었습니다. 그 교육이 되게 많이 도움이 됐는데요. 서로 남녀가 이제 합쳐지는 거기 때문에 살림을 합치는 건데 그러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겨요. 근데 그런 갈등들을 미리미리 좀 알고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에 식구들 입장에서 해주셨던 가정 출발 교육은 우리 2세분들이 교육을 시켜줬기 때문에 정말 더 2세 선배들의 말씀이 더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갈등을 거의 없이 지금까지 올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주시면 저희가 부부 상담도 했어요. 뭐냐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남자 여자기도 하고 30년간 살아온 삶이 다르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격 유형도 다릅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MBTI 다들 받아보셨죠? MBTI가 서로 이제 다르면은
갈등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해 못하는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격 검사도 같이 하면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줘야 되고 나는 어떤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좀 상담을 통해서 많이 교정받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나라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받고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도 받고 또 그리고 저희는 또 영적으로 함께 저희 가정을 저희 영적인 기대를 세우기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은 이제 청평에 가서 저희가 축복받았던 그 축복식장인 청심월드센터도 지날 때 기도도 드리고 또 천심원에 가서 기도도 드리면서 또 저희의 영적 기대를 또 쌓아가는 노력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결론 부분인데요. 일단 이렇게 저희 부부를 하나로 만들어 주신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부모님께 우선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요. 사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랐던 두 사람이 하나의 부부가 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그런 갈등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위하는 삶을 실천하게 되면요, 그리고 참사랑을 실천하게 되면요,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원리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중요한 것은 서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그 다음에 인정해주고 더욱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노력하고 배려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축복을 생각해 보시면서 나는 내 대상을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내 주체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를 지금부터 생각해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서로 대화를 많이 하면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우리 부부가 여러 어려운 길도 겪고 또 기쁜 일도 겪겠지만 그런 걸 다 이겨내서 정말 후배 부부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부 강사가 되어보자, 네, 부부 이런 코칭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보자, 선배가 되어보자 하는 것이 저희 목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부부 강사로서 처음 서게 되었는데요. 네, 이렇게 첫 청중이 되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이상으로 효정 나눔을 마치고 간단하게 여러분의 질문과 함께 소통하는 시간을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네, 축복 효정 토크 콘서트인데요. 네, 여러분들이 혹시 궁금하거나 질문사항 이런 분들 지금 작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여기까지만 받아보겠습니다. 네, 질문이 굉장히 많네요. 네, 간단하게 대답해 볼 수 있는 것부터 먼저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네. 네, 두 분 MBTI가 어떻게 되시나요? 네, 어떻게 되시죠? MBTI 궁금하세요? 뭘 것 같습니까? 야, ENFP요? 아닙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3%에 속합니다. ESTJ. 완전 사업가형. 정치가형. 그냥 계획적이고 굉장히 똑똑해지는,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다영 씨는요? 네, ESTJ죠. 저는 ENFJ입니다. 네, 그래서 N과 F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S와 T, 네, N과 F. 그렇지만 서로 좀 이렇게 맞춰가고 있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은 네. 제가 불러볼게요. 축복을 받기 전에 학업과 어떻게 교류를 병행하셨나요? 다영 씨는 어떻게 하셨죠? 네, 저는 일단 일주일에 하루는 서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날은 좀 많이 비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모든 걸 다 끝내고 만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학원 다니고 있었는데요. 만나 교류할 때 성적이 더 올랐어요. 왜냐면은 잘 보여야 됐거든요. 다영 씨한테 나는 멋있는 남자다,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난 그런 남자다라고 보이고 싶어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하고 데이트하는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거의 밤새서 공부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진짜 두 마리 토끼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 손잡기 전까지 스킨십 아예 없었나요? 네, 아예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요. 저희 손잡기 전까지 진짜 와 아예 없었어요. 이거 손잡으면 땀이 난다니까요. 그래서 다음 거 볼게요. 자 이거는 자 어떤 분이 저에게 남편분 노래 실력이 궁금해요. 와 저 진짜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제가 한 소절 불러볼 테니까 여러분이 판단해 보세요. 그 팀의 사랑합니다. 잠깐만 가사가 잘 안 생각나는데 그대 사랑합니다 이 정도예요. 진짜 못 불러요.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시지 마세요. 네, 두 가지. 네, 좋아요. 감사합니다. 이 노래를 저한테 불러주셨었어요. 맞아요. 네, 또 다음 질문. 축복받고 가장 좋았던 점이 어떤 거냐고 얘기해 주셨습니다. 네. 노래 불렀습니다. 축복받고 가장 좋았던 점, 네, 내 편이 생긴다는 거. 네, 제가 친구와 좀 사이가 안 좋고 좀 마음이 어려울 때 무조건 제 편 들어주신 제 편이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저녁에 다영 씨가 요리해 주거든요. 요리 엄청 맛있어요. 그러니까 저를 챙겨줘요. 간식도 챙겨주거든요. 제가 이제 하루에 10시에 한 번 저녁 때쯤에 한 번씩 간식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간식 담당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강아지 키우듯이 저를 맨날 챙겨주는데 그게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찾아볼게요. 이런 거 중요해요. 축복을 받고 나신 후 가정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인가요? 이게 힘든 부분이 있겠죠. 여기 보면은 뭐 싸운 적도 있냐고 물어보는데 다영 씨는 언제가 좀 힘드셨나요? 네, 같이 살기 이제 시작하면서 둘이 생활 패턴이 다르구나도 많이 느꼈습니다. 네, 그리고 대화하는 것도 다르고 저는 좀 불편한 것이 생기면 바로 풀고 싶어 했고요. 남편은 좀 시간을 두고 풀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잘 모르니까 그래서 바로 풀고 싶은데 아니요 시간이 필요해 하니까 뭐지 했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이제 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하루 안에 또는 3일 안에 불편한 마음을 일단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자 이런 식으로 또 조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저는 지금 와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제가 원래 정리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뭔가 이렇게 바로바로 정리하는 스타일인데 다영 씨는 흐트러트리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안이 들어가 있으면 같이 있으면은 흐트러져 있다가 제가 정리하고 흐트러져 있다가 정리하고 이런 생활 패턴이 반복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마다 사실 저는 남에게 뭐라 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다 하는 성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쉽지 않네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제가 청소하는 걸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무 말 없이 다 깨끗하게 해줍니다. 항상 제가 청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축복식과 피로연 때 감정이 어땠는지 궁금해요. 달랐다면 어떻게 달랐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피로연 그러니까 축복식을 먼저 설명드리면요. 축복식이 가장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에요. 왜냐면은 그것은 이제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축복이기 때문에 사실 축복식을 해서 피로연을 안 해도 돼요. 축복식만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축복 가정 중에서 축복식만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왜 피로연까지 하냐? 피로연을 하게 되면은 우리 사회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직장 동료라든지 같이 공부했던 동기라든지 아니면 여러 주변 사회에서 만난 사람들한테 알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축복식만 하면은 축복 가정만 알거든요. 우리 친척까지만 아는데 그 피로연을 하게 되면 그 다른 사람들까지 알릴 수 있기 때문에 피로연을 했던 것 같고요. 감정은 다릅니다. 축복식이 가장 성대해요. 가장 좋아요. 그 다음에 피로연은 그냥 해서 그냥 좋았다 이 정도지 피로연을 축복식하고 비교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그렇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축복받기 전날에는 잠을 못 자나요?
네. 어떠셨죠? 네, 잠을 한 3시간 잤어요. 왜냐하면 뭐 설레서보다는 메이크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일어나고 현실적인 내용입니다. 네, 그래서 네 그날은 신부의 컨디션이 매우 안 좋기 때문에 네 우리 남자 성화들 네, 잘 들어주세요. 그날 여러분이 최상의 컨디션으로 잘 이렇게 무필해 주시는 게 아주 센스 만점 주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거 진짜 중요한 내용인 것 같은데요. 한번 네, 질문 축복은 꼭 받아야 하나요? 네, 무조건 받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요. 일단 처음으로 제가 생각드는 거는 부모님이 일단 축복을 받으셨잖아요. 저희 부모님이요. 근데 축복을 받게 된 그것을 1세 가정인 부모님들이 왜 받았냐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냥 축복을 받았냐? 그게 아니에요. 뜻이 있었기 때문에 받으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축복 가정으로서 2세잖아요. 2세고 3세잖아요. 그러면 그 부모님의 뜻에 우리가 거스르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게 되면은 어떤 게 되냐면은 축복 가정으로서의 가야 할 길을 가게 되거든요. 근데 그 길이 험난하고 힘들지언정 그 길은 정말 우리만이 갈 수 있는 길이고 정말 성스럽고 좋은 길이에요. 저는 축복받기 전과 후가 제 인생이 달라졌다고 생각하거든요. 축복받기 전까지는 그냥 김현태라는 개인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삶이었는데 이제 축복받은 후는 개인을 완성하고 나서 가정, 부부로서 이제 가는 두 번째 단계로 가는 거거든요. 근데 사회에서는 그게 없어요. 사회에서는 그냥 결혼하고 나서 그냥 거의 그냥 그 상황에서 자기 삶을 계속 이어가는 사람들이 많지만 우리는 축복받고 나서 축복 가정으로서의 삶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삶과는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축복은 무조건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강요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게 되면은 축복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느끼게 돼요. 네, 저는 그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축복 받으면 굉장히 행복한 점이 있어요. 사회와 굉장히 다르거든요. 네, 우리는 유부남, 유부녀 이런 말 잘 안 쓰죠. 근데 사회 친구들은 그런 말을 굉장히 잘 써요. 또 뭐 남편이 경제권, 뭐 주도권을 갖느냐, 여자가 주도권을 갖느냐, 주도권 싸움도 막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저희는 그런 게 없었어요. 우리 부부는 모두 하늘 부모님 아래 평등하고 똑같은 존재다. 그래서 저에게 5살 나이가 많은 오빠이지만 저에게 먼저 존댓말을 하자고 해주셨고, 그래서 저희는 매일 밤 혼독을 하고 나서 산부모님께 경배드리고 서로 경배드려요. 그래서 매일매일 서로를 존중하는 액션을 취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세상 결혼과는 정말 다르구나. 우리 축복 가정만의 행복한, 진짜 가정이 행복하길 바라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곳이구나. 이 축복이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다음 질문 볼까요? 네, 골라주세요. 네. 부모님께 축복 관련 말씀드리기가 부끄러워요. 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네. 일단 부모님과 저는 진짜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이러이러한 분과 만나고 싶어요 라고 좀 구체적으로 말한 적도 있긴 했었어요. 근데 그게 또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더라고요. 네, 부모님께 축복 관련 말씀드리기가 부끄럽다. 네, 사실 왜 부끄러운지 좀 물어보고 싶기는 한데, 네, 네,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또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빨리 축복받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이 부모님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엄마 저는 1년 동안은 좀 저의 개인 성장을 위해 좀 노력해보고 싶어요. 이것도 저희 축복 정성입니다. 라고 하면서 부모님과 어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근데 때가 되면 축복 받아야 되는데 축복 얘기가 이제 밥 먹는 자리에서 계속 나올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부모님이랑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하다 보면 정말 솔직해지는 감정을 느낄 때가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도 그 축복 관련해 가지고는 부모님께 3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제 대학 되자마자, 그리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그리고 직장 갖고 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이 3번이나 거절하셨어요. 왜냐면은 내가 개인적으로 준비가 안 돼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준비가 되면 하자.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위에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아직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순서대로 가자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은 계속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은 축복은 내가 받고자 하는 그 시기가 있는데 그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얘기를 해서 축복을 받는 게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마음이 들 때마다 말씀을 해주셔야 부모님도 이 아이가, 우리 아이가 축복을 받고 싶구나 라고 인지하시고 그러면서 열심히 도와주실 거예요. 네.
네, 이건 또 축복 저희 둘이 아니라 축복에 대한 질문인데요. 해외 축복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네, 여러분이 축복을 받고 싶으면은 축복 프로필을 작성합니다. 이제 그걸 올리는 사이트가 있어요. 이제 거기다 올리면은 이제 국제적으로 연락이 옵니다. 그 교회에다가요. 그래서 제가 아는 강남교회 이제 알고 있었던 63회 네, 여자 동생이 이번에 독일에 있는 분과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도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해외 지망 국가도 쓰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네. 또 축복 대상은 꼭 소개를 통해서 만나나요? 저희는 소개를 통해서 만났고요. 또 부모님끼리 아는 가정은 부모님끼리 이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게 공동 질문이 좀 많은데요. 두 분이 싸운 적이 있나요? 싸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푸시나요? 갈등이 생긴 적이 있다면 말씀해 주세요. 부터 시작해서 이제 싸움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희 안 싸워요. 축복가정 안 싸워요, 여러분. 또 말씀해 주세요. 네. 싸운 적 있나? 아, 저희는 안 싸웠습니다. 네, 저희는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네, 저희는 누가 싸웠어요? 아니요, 안 싸웠어요. 네, 저희는 잊어버리고 오늘 지금 이 순간 앞으로가 중요하다라고 서로 얘기를 많이 나눴기 때문에 네, 저희는 네, 싸운 적은 없지만 네, 그렇습니다. 싸운다는 얘기가 거의 반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 싸워요. 그렇고요. 그리고 다음 질문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축복식 필요연이 끝나면 바로 법적 혼인 신고를 쓰나요?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는 그 필요연이 저희가 이제 약혼식이 끝나고요. 그다음 필요연 하기 전에 저희 특별한 날에 좀 그 혼인 신고를 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데 우리 크리스마스 이브 날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인 신고라는 거는 우리가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인정을 받는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가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근데 신청하는 게 우리가 사는 지역 있죠. 그 지역에 있는 구청에 가가지고 저희 둘이 혼인을 했는데요. 혼인 신고하러 왔습니다 하면요. 진짜 10분 안에 해줘요. 저는 뭐 1시간 걸릴 줄 알았는데 10분 안에 해주고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태극기를 줘요. 이제 그 가정을 이뤘으니까 중요한 날마다 태극기를 개양해라 하면서 태극기를 줍니다. 그게 혼인신고예요. 저희도 되게 빨리 끝났는데요. 근데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혼인신고하게 될 때 느끼실 거예요. 되게 빠르게 끝나는구나. 대신에 신청하는 날을 되게 특별한 날로 정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서 상의하셔서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리고 혼인 신고할 때 그 서류에 위에 빨간 색깔 도장으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제 이 서류를 내면 다시 그 취소는 안 됩니다. 네, 잘 보고 하세요. 뭐 이런 그런 내용 있어서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축복 대상자는 자신이 선택할 수 있나요? 네, 제가 뭐 예를 들면 어떤 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러면은 이제 내가 선택한 걸도 볼 수가 있겠지만 내 선택으로는 굉장히 약해요. 우리가 늘 부모님한테 보고하라고 하죠. 만약에 어떤 남녀가 만나서 서로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식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에 부모님이 뒤에 계시지 않으면 그 울타리는 매우 약합니다. 여러분이 가정으로서 울타리를 강하게 저희들이 영적 기대도 만들고 뭐 나라의 교육도 받고 했었잖아요. 그 기대를 만들기 위해서 부모님이 꼭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드는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괜찮은지 한번 생각도 해보면서 부모님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것이 자기의 선택이 중요하냐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자기의 선택도 중요합니다. 결국에 내 마음이 되게 중요한데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정성을 들이면은 알게 돼요. 정성을 들여서 기도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 사람이 내 사람이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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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하늘에서 알려주세요. 하늘에서 알려주시는 게 어떻게 알려주시냐? 계속 만날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그 뜻을 함께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십니다. 진짜 기적같이 만들어 줘요. 저희는 그 교류를 2019년부터 했는데 그때부터 코로나 터지면서 계속 만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겼어요. 그 진짜 신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정말 원하는 3대인지를 계속 기도를 드리면서 정성을 드리면은 하늘에서 응답을 해준다라고 대답을 하고 싶고요. 이제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아서 빠르게 몇 개 말씀드려볼게요. 네, 서로 첫사랑이신가요? 네, 네.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처음이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저희는 완전 첫사랑이고요. 여기 사랑해요. 예쁜 사랑하세요. 드레스 너무 예뻐요. 이런 거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오늘 이번 예배는 그저 낭만이었습니다. 낭만 가득한 예배 감사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축복받을 때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있을까요? 네, 축복은 우리가 하늘 부모님, 천지 참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네, 최고의 선물이 사실 상대예요. 네, 맞아요. 상대가 나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 같이 볼게요. 교차, 교체, 축복 결혼은 어떻게 하나요? 축복이 뭐예요? 축복을 언제 받는 게 좋나요? 라는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그리고 몇 살에 축복받는 게 좋은가요? 라고 하셨는데요. 축복은 여러분들이 준비가 되면 받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준비가 돼야 돼요. 몸과 마음이 준비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축복이 뭐냐고 물어보셨는데 오늘 강의 한번 리플레이 한번 다시 보세요. 그리고 축복은 언제 받는 게 좋나요? 네, 몇 살에 받는 게 좋나요? 나이는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젊게 받아도 돼요. 우리 큰 누나 같은 경우는 20살, 19살에 받았거든요. 엄청 빨리 받았지만 저는 나이가 30 돼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차 교체 축복은 어떻게 하나요? 요것도 블레싱 포 유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축복 사이트인데요. 거기 가셔가지고 약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든 서류를 우리가 작성하는 거, 프로필을 작성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축복받을 때 시험 같은 걸 보는데 많이 틀리면 어떻게 되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 시험이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그게 몇 점이 넘어야 하는데 네, 예상 질문도 다 주시고 네, 하니까 공부를 하면 됩니다. 네, 축복을 할 거면 꼭 수련을 해야 되나요? 네, 축복을 받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수련 교육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교육을 서로 받아야만이 이제 축복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받지 않으면 축복 가정으로서 준비가 아직 안 된 거기 때문에 그런 수련들과 절차가 있습니다. 네, 거의 마지막으로 왔는데요. 40, 50, 60세도 세가 되도록 축복을 받지 않거나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괜찮습니다. 축복을 이렇게 받아야 돼요. 그때까지도.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회는 언제든지 있어요. 그때까지 축복을 안 받은 사람과 또 축복을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너무 그렇게 내가 나이를 놓쳤는데 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축복을 받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축복을 강제적으로 따라야 하나요? 이거는 강제적으로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축복 받아 이런다고 해서 받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개성 진리치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의사가 있어요. 대신에 때가 됐다고 생각하면 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때가 됐다고 생각하실 때 받는 게 가장 맞고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때가 됐을 것 같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부모님과 계속 대화를 나누고 대화를 통해서 축복을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만약에 만났는데 헤어지면 어떻게 되나요? 축복 안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 교류 기간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류 기간은 연애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제 서로 얘기를 하면서 헤어진다는 표현도 아닌 것 같습니다. 교류를 정리하게 되는 것.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나 가정부장님이나 그 기간을 두세요. 저희들은 3번이라고 얘기하셨고 또 저희들이 또 길게 만나면서 축복 확정까지 길어지다 보니까 저희도 언제 한번 결정을 하라라는 그 기한을 또 목사님이 주셨거든요. 그 기한에 맞춰서 서로의 마음을 좀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인데요. 나 자신을 개성 완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저는 정말 이 질문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을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셔야 되잖아요. 저는 진짜 지금도 그렇고 예전에도 그렇지만 1등 신랑감이 돼야겠다, 1등 주체가 돼야 된다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했어요. 그래서 진짜 공부 열심히 해서 저는 전교에서 6등 안에 들었고요. 그래서 평균 98.82를 찍었던 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몸을 갖고 와야겠다 생각해서 운동을 진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저는 육상대회 나가서 육상도 대회에서 항상 1등을 했고요. 진짜 몸과 마음을 그리고 정신을 위해서 정성도 많이 들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시기는 우리는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개성 완성을 위해서 저는 진짜 끊임없이 노력을 했고요. 수학 경시대회 나가서 상도 받아보고 정말 과학 경진대회 나가서 과학고도 갈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축복 받기 전까지 저를 사람들이 슈퍼맨이라고 부를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결국에 내 주체, 내 대상을 만났을 때 내가 멋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게끔 내가 준비된 사람이 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지금부터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도 늦지 않고 지금이 시작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그것을 기대하고
열심히 지금부터 사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개성완성. 남편 정말 어떤 지금 제가 1등 신랑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설거지할 때 늘 같이 와서 설거지를 해주시고요. 또 싱크대까지 싹 정리하는 것까지 하세요. 예, 그리고 그 군대 가셨을 때는 그 군복 주머니 작은 주머니에 작은 뜻길책 넣어서 계속 내가 이 원리랑 뜻길을 제대로 알고 내가 계속 완성해야겠다 하면서 그렇게 삶도 사셨습니다. 군대는 20살 때 딱 갔어요. 네. 근데 군대 갈 때 그 원래 그런 거 가져가면 안 된다고 했었는데 건빵 주머니에 딱 넣어놓고 항상 이제 혼자 이제 혼독할 수 있는 시간이 주거든요. 그때 이제 그 혼자 했고요. 군대 갈 때 이제 인적 사항을 적어요. 통일교라고 적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막 관심병사로 막 하는 거예요. 아, 충격이었어요. 아, 나는 내 종교를 적었는데 나를 되게 이상하게 보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를 꿀리지 않고 저는 제 혼독도 맨날 하고 정성도 맨날 드렸어요. 그쵸? 문방구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무리 지을까요? 네. 네, 오늘 축복 표정 나눔에 이어서 토크 콘서트까지 함께 여러분과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개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또 언제든지 네,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시간 되셨나요? 네, 축복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진짜 많으실 거예요. 근데 저는 누구 앞에서든 그러니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축복 가정처럼 우리가 함께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한다면은 여러분들도 저희처럼 멋진 가정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축복 가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사회 가정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선배들한테 얘기를 듣는 게 좋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성분들은 이제 우리 간다영 쌤한테 물어보시고 남성분들도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군대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여러 부터 시작해서 남성만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는 저에게 나중에 질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뜻깊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여러분들과 이 축복 강의를 처음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상 우리 축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